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 북한 정권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를 도발로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며 낮은 단계의 도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오하이오주 방문 뒤 백악관에 돌아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를 도발로 간주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발로 여기지 않는다면서 통상적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No. According to the Defense Department, it's business as usual. There's no new wrinkle in what they did.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오하이오주에서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확인된 직후 받은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 정권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learned that there's nothing much has changed.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2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 주말 북한의 군사 활동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탄도미사일 활동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낼 때 쓰는 탄도미사일과 이동식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 익숙한 도발 목록이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지난 주말 활동이 이런 범주 가운데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당국자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말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한국과 일본의 당국자들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미한일 국가안보보좌관 회담은 3자 회담과 양자 회담이 각각 별도로 열릴 것이며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한 최선의 방향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면서 일본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매우 집중하고 있고 한국은 남북 경제 분야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절실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선 중국도 북핵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3일 전화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무용론 주장 등에 대한 VOA 질문에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도달하는 것부터 방어하는 것이 중대 관심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안은 미국 국민과 영내 동맹은 물론 협력국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최근 중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미얀 외교국방 장관의 2+2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추구를 돕는 데 대한 분명한 관심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 문제가 불안정과 위험의 요소이자 미국과 협력국들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어떤 문제도 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중 밀착 행보에 대해 미국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과 중국은 미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 밀착하는 전략적 행보를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re moving closer together. You know, there are a lot of things going on in Asia these days.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till engaged in its policy review of North Korea. They've had meetings in Seoul, so you know, I guess I'm not surprised that in this context, the North Koreans and the Chinese are moving closer together.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과장된 역할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always, throughout the decades, has waxed and waned in its closeness to China, and whenever it has some issues with another potential partner, it gets close to China. But I don't think there's any magic bullet that will get China to solve this problem.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 미군 철수를 원하는 북한의 의지를 중국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북중 양국이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중국은 명목상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는 듯하지만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중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모호한 태도는 미국 정부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제재 외교와 함께 강력한 군사태세가 필요하다고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강조했습니다. 미한 안보 협력과 관련해선 한국이 경제적 지위와 국제 영향력에 걸맞은 역할을 확대하도록 미국이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23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재 외교와 더불어 강력한 군사태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의미 있는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선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그러면서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서 북한에 관여할 수 있도록 영내 전역에 걸친 강력한 군사태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억지 태세와 관련해선 현재 한국 내 미군 태세와 주둔은 북한 정권의 공격을 억제하면서 한국에 상호 방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개선하고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우리의 공중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은 전구의 다면적 문제들을 지원하고 탐지를 통한 억지를 향상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한반도 긴장을 낮추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 충돌 가능성과 연계된 미국의 전략적 군사적 위험과 비용은 막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김정은은 최근 새로운 탱크와 로켓, 미사일을 선보이는 등 계속해서 재래식과 전략적 능력을 모두 진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위험 평가와 더불어 억지가 실패할 경우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미군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추구할 것이라며 이런 목표의 중요한 요소로서 유사시 비전투 미국인의 대피작전 계획 작업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안보 관계와 관련해선 양국 간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한국이 가능한 많은 다자간 자리에서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하는 역할 증대를 촉진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의 한국 참여와 관련해선 이외에도 다른 협력 방안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That would have to be discussions with the other three members to determine if they would like to pull those in. If not, there are many other opportunities to generate additional multilateral events with the South Koreans. 아퀼리노 지명자는 또 경색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 두 나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 상황을 악용한 다른 나라들의 미한일 균열 시도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등에 대응해 미국 동맹과 동반국들은 비대칭적 우위에 있다며 동맹 강화와 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 의원 11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특사에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을 주도한 한국계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은 23일 성명에서 자신과 그레이스맹 민주당 하원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하원 의원들이 지난 2017년부터 공석인 북한 인권 특사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초당적인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영김 의원을 비롯해 미셸 박 스틸, 매들린 스트릭랜드 의원 등 한국계 하원 의원 3명도 동참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 인권 특사의 조속한 임명은
북한 내 미국 국민의 안전 보장과 인도적 지원 제공에 대한 검증 등 미국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70년 넘게 정치적 탄압과 기아, 강제노동, 고문 등에 시달리며 김씨 정권에 고통받고 있다면서 북한인권 특사의 임명은 북한 당국의 정보 봉쇄를 막아내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한국전쟁 국군 포로와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처음으로 포함된 데 대해서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이 고무적이라며 크게 반겼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 시민연합은 24일 보도자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한국전쟁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책임에 대한 추가 조치를 강구하도록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의 확대 조치를 포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치범과 국군 포로들의 강제 노역 관련 보고서를 지난달 작성한 이 단체의 유한나 호사냐 부국장은 최근 유엔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진정서와 서한을 보내 강제 노동과 현대적 형태의 노예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수출 공급망에 대해 전면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강제노역 관련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금융범죄 전문가를 고용하는 한편 앞으로 반인도 범죄와 이를 통해 이윤을 챙기는 북한 정권의 수출품 공급망에 대한 재정적 책임 규명이 추가 조치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겪은 경험과 탈북 후 정착 생활 등 자신들의 삶을 영어로 소개하는 경연이 최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북한 이탈 주민 글로벌 교육센터가 지난 21일 주최한 탈북민 영어 말하기 대회는 올해 13번째로 탈북민 6명이 참가해 자신들의 탈북 전후 경험을 영어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영화 메콩강엔 악어가 산다를 연출한 박유성 씨는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해 영화 공부를 하고 탈북민들의 탈북 여정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영어로 소개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글로벌 교육센터는 미국인 케이시 라티그 씨와 한국인 이은구 씨가 탈북민들의 영어 능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지금까지 탈북민 500여 명이 이 단체를 통해 영어를 배워 해외 유학 등 여러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